어느 동네 병원, 평범한 중년의 간호조무사가 서 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30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정희는 잊고 있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만남은 계획되지 않습니다. 그저 운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죠. 30년 전 사랑했던 사람과 평범한 오후에 마주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56세 간호조무사 윤정희에게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늦은 사랑이 아름답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의 반대와 현실의 벽이 더 높을 때도 있으니까요. 늦가을 오후 동네 병원 대기실. 윤정희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죠. 다음 분, 강도영 씨 계시나요? 그녀가 환자 이름을 부르던 그때 낯선 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기실 한쪽에서 일어서는 남자의 모습을 본 순간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희야, 맞지? 30년 전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강도영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58세가 된 지금 머리칼은 희끗해졌지만 예전과 똑같은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순간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여기서? 나도 놀랐어. 정말 정희 맞지? 윤정희? 도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정희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설마 네가 여기서 일할 줄은 몰랐어. 정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간호조무사 가운을 입고 일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도영의 눈에는 그런 걱정 따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결혼은 했고? 응했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아들하고 둘이 살아. 그랬구나. 나는 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얼마 전에 교직에서 은퇴했어.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과 각자가 걸어온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시간 있을 때 차 한잔 할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도영의 제안에 정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설렘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좋아. 평범한 병원 대기실, 그러나 두 사람에겐 운명 같은 재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정희는 잊고 있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만남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이른 만남, 너무 늦은 만남. 하지만 때로는 바로 지금이 완벽한 순간일 때도 있죠. 윤정희와 강도영에게 30년 만의 재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을까요? 병원 근무를 마친 정희는 도영과 함께 병원 근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도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의 손을 바라보며 그 손에 묻어있는 세월의 흔적을 읽으려는 듯 했죠. 그냥 살았지. 하루하루 버티면서. 정희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30년간의 고단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20대 후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민수를 품에 안고 장례식장을 나서던 그날, 앞이 캄캄했었죠. 생계를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30년 가까이 병원에서 일했어.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민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아이 숙제를 봐주던 그 힘든 나날들이 떠올랐거든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아이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더라. 도영은 조용히 정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새삼 느껴졌어요. 나는 학교에서 체육만 가르치며 살았어. 도영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지만 정작 나 자신의 가정은 꾸리지 못했네. 결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어? 정희의 질문에 도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못했어. 아니, 안 했다고 해야 맞겠네. 도영이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낸 세월이었지만 마음 한쪽에 늘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었거든. 누구?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너였어, 정희야. 찻집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헤어졌던 두 사람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흘렀어요. 우리 둘 다 참 어리석게 살았네. 도영이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 아이 키우며 고생하고 나는 혼자서 외롭게 살고 만약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해도 소용없어. 정희가 도영의 말을 가로막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찻집에는 고즈넉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민수는 어떻게 컸어? 직장인이 됐어. 착하게 잘 자라줬지. 정희의 얼굴에 엄마의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도 반듯하게 커서 다행이야. 혼자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겠다.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의 아이를 키운 고생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었거든요. 많이 부족했어.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네. 도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와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났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도영의 말에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30년을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번의 재회로 모든 게 되살아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자석에 끌리듯 서로를 찾게 됩니다. 윤정희와 강도영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늦은 사랑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이죠. 며칠 뒤 도영은 일부러 병원 앞을 지나다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잠깐 차 한잔 어때?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30년 넘게 오직 민수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 와서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떨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글쎄, 시간이 괜찮을까? 스스로도 핑계라는 걸 알면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둘 다 이제 시간은 많잖아. 도영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정희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 설렘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잠깐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5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이 뛰고 있는 자신이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동네 작은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정년 후에 뭐해? 정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 집에서 책 읽고 가끔 산책하고 참 허전하더라. 도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이들과 운동장을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적응이 안 돼. 너는 어때? 나도 비슷해. 민수가 직장인이 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 정희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 중심으로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두 사람은 각자의 고독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정년 후 느끼는 허전함을, 정희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은 고단함을 이야기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민수가 중학생 때였어.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춘기라서 그런지 엄마한테 반항도 많이 하고, 아버지가 필요한 시기인데 내가 그 역할까지 다 해야 하니까 많이 힘들었겠다. 도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키웠잖아. 지금 민수 얼마나 효자야. 그렇긴 한데 요즘은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워. 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무 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 인생도 살아야 하는데. 이야기는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대학생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중년이 되어 인생의 무게를 나누고 있었어요.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 도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서관에서였지. 내가 체육학 책 읽고 있는데 나한테 연필 빌려달라고 했잖아. 맞아. 그때 너 되게 예뻤어. 뭘? 지금은 늙었지. 아니야. 지금도 예뻐. 도영의 말에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우리 그때 왜 헤어졌지? 서로 어렸으니까.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연락이 뜸해지더니 자연스럽게. 정희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계속 만났다면? 글쎄, 결혼했을까? 아마도.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전의 추억을 되살리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잊었던 설렘이 다시 스며들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 카페를 나서며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웃었네. 그럼 또 만날까? 도영의 제안에 정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도영이 정희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까? 괜찮아. 멀지 않은데. 그래도 밤이니까. 두 사람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 새로웠어요. 잠깐 저기 앉을까? 아파트 입구 앞 작은 벤치를 가리키며 도영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괜찮아?
응.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쉬워서.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했어.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30년이 지나도 너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 도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바라보며 순간 당황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도영의 조심스러운 물음에도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안 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이 그 말을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내내 이래도 되는 건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도 느끼고 있었죠. 늦은 설렘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민수가 아파트 입구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 손을 놓으며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민수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모르는 남자와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충격이었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결핍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죠. 그리고 그 상처가 건드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민수에게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도영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정희가 당황해서 일어났지만 민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도영이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도영의 인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남자친구 생긴 거예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손 잡고 앉아 있는 게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넘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갑자기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민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놀러 가는데 자신만 어머니와 둘이 있어야 했던 그 외로움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만으로도 충분했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면서도 우리 둘이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민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아버지 보내고 힘들었던 기억은 벌써 다 잊은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에 정희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어머니와는 오랜만에 만난 첫사랑 사이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러면 안 됐지만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영이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30년 넘게 혼자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는 행복하셔도 되는 거 아닐까요? 행복요.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려면 꼭 남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랑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야, 민수야. 정희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너와 있을 때도 행복했어. 지금도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이고. 그럼 왜요? 왜 갑자기 이런 거예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봤어요. 밤에 혼자 우시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한 건데.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가 진짜 행복해하는 얼굴을 봤기 때문이었어요. 30년 넘게 항상 피곤하고 지쳐 보이던 어머니가 오늘만은 정말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었던 것을 민수도 느꼈거든요. 저는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그렇다고 저 남자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거든요. 정희와 도영은 멀어져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때로는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죠. 하지만 가족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윤정이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극구 반대하는 아들 때문에 정희는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30년 넘게 오직 민수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행복을 앞세울 수는 없었어요. 속마음은 여전히 도영을 향한 설렘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정희는 도영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정희야, 나야. 시간이 지나면 도영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와도 나가지 않았죠. 엄마, 괜찮아? 어느 날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왜? 요즘 많이 힘이 없어 보여서. 정희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아팠어요.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설렘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큰 날을 위해 새 한복을 맞춰 입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이 왠지 쓸쓸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정희는 하객들 사이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자신만 혼자였어요. 신랑 측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신부 측 친척이 물어올 때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가 신부와 함께 정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깊이 절을 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 알게 되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엄마의 행복을 가로막았던 거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엄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의 마음이 조금은 풀렸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는 너만 있어도 충분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릴 텐데. 엄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정희는 집 근처 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년 전 그 남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직 혼자일까?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강도영이었어요. 그도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3년 전이라면 돌아서서 도망갔을 텐데 이번에는 정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정희야, 도영아. 3년 만에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살았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우린 다시 연인이 될 수 있을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도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연인 말고 남은 인생 함께 의지할 친구면 좋겠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속상함과 아쉬움이 몰아쳤죠. 3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너무 멀어지게 만든 걸까요? 그래, 친구로.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각자의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중년에 찾아온 사랑을 주저하며 놓쳐버린 정의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어느 순간 진정한 행복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망설이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포기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지내시며 뒤늦은 사랑이 찾아오는 기회가 있다면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요.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